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있는지,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앞으로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반포기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본인이 좀 인생도 많이 버겁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스펙도 나름 괜찮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회가 많이 박탈당하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거의 폐허인 상태예요. 그래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좀 많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호감이 없진 않아요. 호감이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내 상황을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 함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반포기 상태, 그냥 놓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거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아무래도 호감이고 내가 여태까지 찾던 그런 내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함께 가도 굉장히 괜찮을 만한 사람, 내 배우자감으로 내 파트너로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에는 아직 연애는 아니다, 결혼은 아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차가워 보이고 사람들한테 냉정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이고 깊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썸 단계라면은 이 사람은 얘 1번 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되고 싶었던 이유가 예뻤대요. 예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쁘고 호감 가니까 한번 내가 가서 꼬셔볼까? 한번 좀 놀아볼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점점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한 사람만 보는 성격이고 또 고집도 있고 자기 일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깊게 빠져들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해 봤을 때는 워낙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놓아야지, 여러분들과는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이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걸 알지만 환경적이든 상황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는 사귀기는 좀 힘들 거야 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사귀고 있는 단계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랑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찾아도 1번뿐만한 사람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1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좀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파트너로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뭐라 그러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본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을 때 같이 나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싸움이 잦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확답을 주지 못하고 결혼 얘기를 하거나 약혼 얘기를 했을 때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 전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놓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만한 사람 못 찾는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재회해서 만나게 되면 싸움을 반복할 것이며, 그리고 서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성격, 개성이 너무 넘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참아낼 그런 힘이 없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을 맞춰서 내가 이 관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고 아직도 여러분만한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게 되면 결과가 뻔하니까. 그리고 함께하게 되면 또 싸움이 잦아질 거고 서로 원망하게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재회를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도 나는 재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냥 선천적으로 불안, 걱정 뭐 이런 거를 어릴 적부터 타고난 걸 수도 있어요. 불안증을 좀 타고났기 때문에 막 일어나지 않은 일이 미리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식으로 좀 염려하는 성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 사람의 그런 성향이 이 관계를 더 망쳤던 것 같고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사람에게 자신감을 많이 북돋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좀 세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울해서 절대 우울한 상태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 항상 지금 만약 사귀고 있든 썸이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자존감을 이렇게 내신다면은 스스로 이겨내서 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 바보 같은 게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도 미리 겁먹고 여러분들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마치 그 오즈의 마법사의 그 호랑이, 용기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내비쳐져가지고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이거든요. 내가 용기가 없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그런 생각들은 아직 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전정신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지금 돈 버는 거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어 보여요. 그래도 굳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산은 산이요 아니 뭐야 물은 물은 물이로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 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다. 이 현 상황을 내가 인위적으로 이 관계를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더 끈끈한 사이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번 분들이랑 같이 호강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요. 그냥 이 관계를 제 3자의 눈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인연이면 계속 이어질 거고 인연이 아니면 언젠가는 끊기겠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다각도 면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여러분들이라는 그 존재를 이 사람은 전생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한번 끊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엮이고 또 한번 끊겼더라도 갑자기 극적으로 우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막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랑은 이번 분들이랑 나는 무슨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길 듯 말 듯 하면서 안 끊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호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인연이면은 어쩌면 그냥 하늘에서 이제 맺어주려고 우리 관계를 결혼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그때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같이 결혼하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 사람의 현재로서는 그냥 이 사람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냥 돈 하나, 돈 버는 거 하나에만 되게 혈안이 돼 있어요. 타워 카드가 뜬 걸로 보면 이 사람이 뭐 집안이 몰락했다던가 아니면은 건강이 완전 잃었다던가 한번 죽을 뻔했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필드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다시 본인이 시작해야 되는 맨주먹에서 시작해야 되는 되게 시기상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내가 진짜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이 사람 마음에는 뭐 사랑이라던가 애정이라던가 뭐 여유라던가 뭐 우정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이 사람의 그런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드라이하지 않을까. 친구도 만나지 않고요. 인맥도 다 끊기고 그냥 오로지 돈 생각만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삶을 이어가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판단하에 어쨌든 이렇게 한번 꼬꾸라졌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 상황을, 돈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에 더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이 무너졌다, 집안이 완전 몰락했다라고 하면
빚이라던가 막 그런 게 막 늘어가지고 이자라도 이렇게 갚아야 되고 또 돈 나갈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메꾸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집안이 몰락한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 자체가 운이 꼬꾸라져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을 완전히 잃었다던가 아니면 상학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큰 병에 한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병에서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꾸준히 영양제도 먹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불건강했던 시기 때 돈을 벌지 못했을 거잖아요. 거의 누워있거나 회복하려고 세상과 단절돼 있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보충제, 건강보충제나 약을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내가 체력이 있고 좀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에 바짝 돈을 벌어놔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뭐 2잡, 3잡, 4잡 이렇게 막 생각해서 돈밖에 지금 모르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과 연애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치만 그래도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좀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2번 분들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2번 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연락이 지속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케어해주는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분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되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은 개척하지만 숙명은 거역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은 굉장히 개척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집안이 몰락했던, 건강을 잃었던, 상황이 완전 지금 무너졌던 폐허 속에서도 정말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한탄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사기치거나 이용하거나 뭐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맨주먹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운명만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척하려고 하고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는 분인데 자꾸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운명이면 맺어지겠지, 인연이면 맺어지겠지 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운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짜잘짜잘한 운은 내가 개척할 수 있지만 정말 큼직큼직한 그런 이벤트라던가 뭐 사람을 만나거나 귀인을 만나던 악연을 만나던 그렇게 귀인이든 악연을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자기의 일생일대를 확 바꿀 만한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인연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인맥도 끊겼을 거고 가족, 뭐 친지, 지인 뭐 이런 사람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매몰돼서 돈만 벌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만 여러분들이랑은 연락이 좀 지속되거나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본인도 참 신기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끊겼거든요. 만약에 집안이 몰락했든 뭐 건강이 안 좋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끊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사회생활을 못하고 또 지인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끊겼을 거고 이 사람이 좀 뭔가
집안이 몰락했다라면은 주위에서 좀 안타깝지만 뭐 손절하거나 뭔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만은 이 사람이 계속 끊기지가 않는다, 계속 함께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되게 신기해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짝 불신이 없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돈에 궁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항상 돈 때문에 곤란해하는 그런 그 낯빛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이 사람이 포착했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좀 끊기기 어려운 인연인 건 맞지만 그래서 나는 이번 분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특별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번 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금전이든 뭐 돈이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도 좀 나처럼 돈이나 금전이 조금 아쉬운 이번 분들이 나를 좀 선택할지 그것도 무리수다. 나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이 관계를 본인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 분들 쟁취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선택해 줄지 아닐지 버릴지 한번 이 관계를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 어디 한번 이번 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속으로 정의 카드 같은 걸로 보면은 한번 어디 봅시다. 내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불신도 있어요.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거나 끊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좀 지켜보게 있다. 그치만 나는 이번 분들이랑 스스로는 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안 끊기는 거 보면 우리 둘이 좀 뭔가 전생 인연이든 뭔가가 있는 인연인 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관계는 본인이 이렇게 뭔가 일생일대 큰 일을 한번 겪었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내면적이든 외형적이든 되게 성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혼이 성숙해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고 또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이 사람은 좀 초월한 듯한 답을 낸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은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한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더 이제 노력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상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관심이 있거나 운명의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면 한번 잘 다가가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짜증난다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나를 판단하다니 너무 오만한 것 같다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갈 길 각자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두 분은 혹시 돈적으로 엮여 있는 게 있으실까요? 약간 두 분이 함께 하기에는 돈적인 관계로 이게 얽혀 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함께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법적 공방까지 가가지고 서로 돈을 이렇게 뭔가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 보상으로 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돈을 주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든 그렇게 되는 관계. 정신적 보상으로 좀 약간 이렇게 돈을 내고 지불하고 받고 이런 흐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근데 흐름이 이 사람이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락 오냐면 내가 줬던 돈 다시 내놔라, 약속과 틀리다,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너가 나를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혔고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돈을 냈지만 너도 나한테 그만큼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좀 더럽고 치사하게 굴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막 엄청 증오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관계에 충실했고 또 사랑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만큼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절정으로 치달았고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밑바닥까지 봤으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정리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락 오는 거는 뭐 다시 뭐 너가 그리워서 내가 미워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도 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너도 돈을 내,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쪽에서는 피해 보상금을 좀 받아야겠어, 네가 나한테 좀 돈을 줘야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너한테 돈을 낼 게 있는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가 돈 낼 거를 조금 쇼부 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이 관계가 막장으로 치달았고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함께 하기에는 무리인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가지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훌륭해요. 특히 연인으로서 같이 연애를 하던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좀 완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려하고 계속 보고 싶고 질리지 않는 외모를 가지셨을 수 있고요. 성격도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솔직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이상의 이성을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놓아줘야겠다, 이 관계를 나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아무리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회를 하려고 하거나 다시 함께 하려고 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막장으로 치달았고, 만약에 서로 돈적으로 막 서로 돈을 내라 말아라 막 이러면서 법적 공방까지 간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관계는 함께 지속하기에는 지금 돈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본인도 부족해서 이 관계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흐름 자체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 흐름이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큰 돈을 좀 벌게 됐다, 이 사람 좀 성공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비굴하게 와가지고 다시 만나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놓으려고 했을 거고 이미 헤어져 있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금전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금전이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뭔가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손주 손녀까지 이렇게 보고 살기에는 우리 둘 다 너무 기반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 했거나 지금 놓으려고 하는 중인 것 같은데, 미래 흐름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가 되거나 좀 돈 좀 만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양심도 없이 비굴하게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뭐라 그러죠?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고, 왜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 막 여러분들 정말 친절하고 똑부러지고 사랑스럽고 외모도 너무 훌륭한데, 그럼에도 돈 때문에 나는 이 관계를 놓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없고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가치관 중 하나가 1순위가 물질주의고 돈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격 더럽고 외모 더러워도 돈만 있으면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성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이쯤에서 이 사람을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있어요. 아직 있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훼손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한 사람만 이렇게 바라볼 줄 알고 나를 이런 식으로 뭐든지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모든 걸 허용해줬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마음도 여유로워 보이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귀여운 부분도 있고 애교도 있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여태 만났던 이성들과는 좀 다른 타입이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의외로 이런 사람과 잘 맞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외로 너무 장점이 많아갖고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이 사람은 되돌리기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령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오든 하든 아니면 4번 분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던 결국은 우리는 계속 싸울 거고 계속 도돌이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하면서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할 것 같아서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도 태어나기를 어릴 때부터 좀 불안증을 안고 태어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어릴 적부터 조금 애정사에 있어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망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이쁨을 주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을 막 의심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좀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그런 사람인 거를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설령 여러분들과 잘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 관계는 또 틀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본인의 주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더 이상 함께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랑은 아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너무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피폐하고 상황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서로 싸움이 잦거나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잦거나 그래서 서로 뭐 바람을 피운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이 관계를 이제 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해 신뢰하고, 여러분들 향해 옛날에 나를 정말 무시양면으로 도와줬고 서포트 해줬던 기억은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신을 이렇게 폄하를 하냐면, 본인이 불안해지고 막 망상이 이렇게 시작되면은 막 여러분들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못 견뎌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바람을 피운다던가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도 못된 마음으로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바람을 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이 당장 없으면, 정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혼자인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미리 이성을 이렇게 설립해서 환승 이별이든 갈아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때 이 사람도 나에 대해 마음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은 이제 떠나야 되고 이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더라도 여러분들도 다치고 상처 있고 나도 스스로 또 아플 가능성이 있어서 이 관계를 나는 그냥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4번 분들이 나한테 연락하더라도 나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4번 분들이 밉거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또 그렇게 싸움을 반복하고 또 막 되도 않는 걸로 막 고집 부리고 우기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믿는 지경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좀 나 말고 좀 다른 이성 만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뭔가 인정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꽁꽁 숨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막 억누르고 진짜 그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들과는 아무래도 트러블이 나고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랑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명을 이렇게 뭔가 후보에 두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에 배려가 있고 사려가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폄하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고 상처를 줬는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고 이 사람이 피해의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 사람 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각하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사과하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사람과 더 진행해야 되나, 이 인연을 이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웬만하면 도망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땐 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보다는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나를 좀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는 그냥 연애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나는 연애 말고 다른 아예 일을 커리어나 뭐 공부나 이런 제3의 세계로 가가지고 내가 뭔가 시작하겠다. 이런 다짐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좀 일평생 행복한 연애라던가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무 자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 사람을 두고 도망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시 다가가서 함께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있나요? 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항상 여러분들을 간직한 채 그렇게 좋아는 하지만 보내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